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김홍근입니다.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치유가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특별한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습관을 바꾸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언제 바뀌느냐? 계속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라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치유 공부는 이렇게 반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공부한 것이 시간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계는 하나다. 근데 하나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의식이 깨어나는 그 포인트가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데는 가장 지금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스위치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이키면 현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는 지금도 현재고 현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니까 시간에서도 변하지 않는 현재, 언제나 현재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현상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본질과 현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매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상 깨어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같으면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크로노스고 한 사람은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시간의 신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시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시계 안에는 항상 시간이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로는 생명체한테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이라서 죽음을 지배하는 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렇게 흐르는 시간, 생사를 주관하는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계속 변하지 않는 눈앞의 이 변하지 않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흐르는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라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아마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요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카이로스는 변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신이 그리스에서는 두 사람이 있다. 크로노스 신과 카이로스 신이 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현상을 관장하는 신, 카이로스는 시간의 본질 자체인 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크로노스도 알고 카이로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변화의 원리도 알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재인 이 자리도 알아서,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변하는 현상에 잘 적응하는 삶, 그러니까 이 양쪽을 같이 통달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지혜의 정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변화 속에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변화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입장에 있으면 크로노스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과 거스르지 않고 함께 물결을 타면서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카이로스를 알아서 카이로스 입장에서 크로노스를 보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동양에서는 9세와 10세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9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 근데 우리가 아무튼 영문법을 배워서 알지만 과거에서 보는 또 과거가 있을 수 있죠. 과거 완료 같은 거. 과거의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 현재도 현재 완료, 현재 미래. 또 미래도 미래 완료, 미래 현재,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져보면 이 9세,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 더 나눈 것, 이 9세를 벗어나는 시간은 없지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말을 한다면 9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지요? 예, 너무 당연하지요. 근데 10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세는 모든 9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도 그때는 현재였잖아요. 과거의 현재도 그때는 현재였고, 과거의 미래도 그때는 현재고. 그러니까 참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재미있는 발견이죠. 어쩌면 좀 이렇게 약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형이상학적인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이 10세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언제나 이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9세가 일어나는 그 밑바닥. 우리 동양에서는, 한자에서는 바닥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성이라고 하는 성품 성자가 되거든요. 옥편에 찾아보면 바탈성. 바탈은 바탕의 고어입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10세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질이라고 말을 썼는데, 본질이라는 말은 또 본성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바탕, 본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 위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본성은 물이고 일어나는 것은 파도라서 모든 파도는 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현상으로서의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파도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물에서 왔잖아요. 물에서 왔을 뿐만 아니고 현재 물이기도 하지요. 모양은 파도지만.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났다가 또 파도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할 때는 당연히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혹은 9세와 10세. 근데 이것의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눈앞에서 바로 자기 실존에서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이면서 동시에 본질인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할 때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희망은 뭐냐면 본질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본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현상의 문제를
현상 안에서 풀려고 하면 꼬입니다. 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본질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음 치유도 일종의 현상이고 깨달음은 본질이죠. 마음 치유가 완성되려면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현상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본질로 와야 된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현재. 지금도 현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라서. 자, 그래서 또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또 복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은가 아니면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점검이 되죠.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해 보면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맞나요? 그렇죠. 생각이 없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마치 비개인 하늘처럼 마음이 짱하고 의식이 짱하고 그리고 아주 바람이 잘 불고 햇살이 지금 내리쪼이고 모든 것이 잘 통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치유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돌아봐서 내 마음에 생각이 많은가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빨리 알아차리면 되게 생각은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의 문제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이 많은 것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자꾸 돌리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를 배워본다면 자, 오늘 말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마음 공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마음 공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예요. 어떤 습관인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줄이는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꾼다. 두 번째는 생각을 줄인다.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할 때 우리 한자말로 고요할 적자라 그러죠. 고요할 적자. 그 적을 두 번 쓰면 적적. 내 마음이 생각이 없이 적적하다. 고요하다. 이걸 적적이라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면 적적의 반대말은 뭐냐면 생각이 많은 거. 생각이 많은 것을 산란하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 쓰죠? 내 마음이 산란해 그러잖아요. 마음이 산란해 이 말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적의 반대말은 산란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의 세 가지 분야에서 습관을 바꾸는 거하고 하나는 생각을 줄여가지고 적적하게 만드는 거. 산란한 생각을 적적하게 만드는 거. 고요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마음 공부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동적으로 의식이 깨어나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 안 하시죠? 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생각이 없잖아요. 제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의식이 깨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눈앞이 이렇게 밝아요. 의식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날수록 눈앞이 밝아요. 그러면 의식이 안 깨어나면 눈앞이 어두워져요. 이해되세요? 언제 어두워지는가? 생각이 잠기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공부에서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꾼다. 두 번째는 생각을 고요하게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을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 상태를 우리 마음이 별처럼 빛난다고 해서 신방변의 별성자 해서 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지금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적적해질수록 의식은 성성해져요. 성성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마음 심자에다가 별성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처럼 지금 의식이 별처럼 초롱초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적 성성한 상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생각은 고요해서 적적하고 의식은 깨어나서 초롱초롱한 적적 성성한 이 상태가 우리가 행복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우리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평정심을 가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고요하게 딱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적적성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마음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소 일상에서 자기 습관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으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래 묵은 거잖아요. 그걸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죠. 습관을 바꿔나가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적성성한 마음 상태가 내가 얼마나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 실력이 있지만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에서는 나의 행복은 이 실력에 달렸어요. 내가 생각은 적적하고 그리고 의식은 성성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안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가?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산란해요. 산란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산란해요.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 타면 유심히 한번 보거든요. 여지없이 산란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하철 타보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하여튼 산란하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가만히 앉아서 바로 딱 앉아서 마음이 적적하고 성성하게 있는 사람을 보기는 거의 못 보지요. 전부 다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원숭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몽키 마인드라 그러거든요. 산란한 마음을 몽키 마인드, 원숭이 마음이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딘가에 잠겨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어딘가에 잠겨 있어요. 이때 요즘 그 재밌는 말이 명상이 있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젊은 분한테 선생님 명상이 있고 요즘 우리들은 멍상이라는 게 있는데 멍 때리는 걸 그런 대회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걸 멍상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명상이 있잖아요. 명상과 멍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명상은 적적하면서도 성성하게 깨어 있는데 생각은 없는데 멍 때리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두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멍하게 있는 것은 그것을 무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산란 무기냐 적적 성성이냐 이것은 딱 공부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 치유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적적 성성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산란하거나 무기에 빠진다 이 말은 멍청한 거죠. 뭔가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거.
다시 말하면 하늘이 구름이 없이 쾌청하게 밝은 게 아니라 뭔가가 아주 많아가지고 어두운 마음 상태, 그걸 무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혼침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혼침이나 무기나 같은 뜻이에요.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자기 점검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내가 적적승성하게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산란하고 무기 상태에 있는가. 보면 뭐 드라마 보고 빠져 있으면 무기예요. 이해되죠? 예. 드라마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적승성한 상태에서 드라마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부는 이미 현상은 잘 봐요. 이 모든 게 현상이니까. 근데 본질을 못 본다는 거죠. 아직 본질을 보는 실력은 아직 내가 안 갖춰져 있다. 이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육안은 떴지만 심화는 아직 안 떴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심화를 뜨는가 이래 되잖아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현상은 이미 잘 알아요. 나름대로 모든 인간이 나름대로 귀신같이 앞가름을 합니다. 대체로 자기 앞가름을 다 잘하고 살아요. 근데 앞가름은 잘 하지만 현상은 나름대로 터득해서 잘 살지만 본질을 잘 알고 본질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마음치유와 깨달음은 심안을 열어서 심안의 입장에서 육안을 잘 쓰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라. 무엇이 익어 있는가? 생각을 좀 줄여라. 생각을 고요하게 하자. 무엇이 우리가 낯설어 있는가? 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가 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설계하고 초롱초롱한 이 의식 상태는 있게 하자. 이거 그냥 그래 해야지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꾸 들으면 변화가 와요. 왜 반복하는가?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말도 나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다가 깨닫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똑같은 말을 듣다가 때가 되면 익어지면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에크하르트 톨레의 결론은 뭐냐? 현재에 대한 자각. 이때 현재는 본질이에요.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흐르는 시간은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잖아요. 언제나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는 생각에 속아서,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이 되어서 자꾸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에 가서 미리 근심 걱정하고, 그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떨치려면 현재에 대한 자각이 스위치다. 차렷. 그러면 딱 의식이 현재로 돌아와서 깨어나는 거. 이거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차렷하세요. 뭔가가 스물스물하게 검은 먹장구름처럼 생각이 쓱 오거든요. 뭔가 집안일에 근심 걱정되는 상황이 있으면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쓱 검은 구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돌이켜서 차렷하고 이 현재에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라져요. 이 스위치예요. 현재를 누른다. 현재가 스위치다. 무슨 스위치냐?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는 스위치다. 불을 켜는 스위치다. 무엇의 불인가? 의식의 불이다. 생각의 어둠을 물리치는 의식의 빛을 켜는 스위치, 현재. 항상 눈앞에는 현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가능해져요. 다음에 그래서 또 재밌는 말이 이제 이런 용어를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괜찮지요? 그죠? 이런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조는 조고각하. 조는 비추어 보다. 고는 살피다. 비추어 살피다. 각은 다리고 하는 아래잖아요. 발 아래를 비추어 살피다. 발 아래가 어딜까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본질을 딛고 써 있어요. 근데 위로 보면 현상에 눈이 팔리는데, 현상에 눈이 팔릴 때마다 균형을 잡자 이거죠. 현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 이거죠. 본질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서도 때때로 돌려서 자기 발 아래를 보자.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는 곳, 딛고 서 있는 곳, 모든 사람이 그것이 현재를 딛고 서 있고 그리고 여기를 딛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엇인가? 본질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런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니까 이게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이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본질은 지금이고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면 지금 여기에 집이 펼쳐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변화하는 만물이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확보된 삶이라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는 그렇게 끄달리지 않게 돼요. 이건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이해라도 먼저 해야 돼요. 이해라도. 발밑을 살펴라. 조고각하. 이 말은 항상 본질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라. 되게 신발 신는 데 보면 조고각하 이렇게 서붙여 놓은 데가 많지요. 조고각하라고 신발 신는데, 그러니까 신발 신을 때는 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살면서 수시로 발밑을 살펴라. 그 발밑이 어디냐? 본질이에요. 본질을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고, 근데 우리말에 재밌게 사이 간자가 붙는 거. 시간, 공간, 또 하나가 뭐예요? 인간. 그러니까 간자가 붙는 거. 이거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을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삼재라고 불렀어요. 제주 제자를 써서 삼재. 그래서 시간을 천이라고 불렀고,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여기서는 시간을 천이라고 불렀고, 공간을 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람을, 인간을 인이라고 불렀어요. 천지인 삼재. 지금 여기 인간인데 인간의 본질은 의식이에요. 시간의 본질은 지금이고, 공간의 본질은 여기고, 인간의 본질은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지금도 안 변하고요.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여기도 안 변해요.
언제나 여기에요. 그리고 의식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의식. 근데 이 의식을 지금 에카르트 톨레는 서양인들은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 심자로 이 의식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잘 구별해서 쓰면 돼요. 조고각하 좋은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본 질문.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 많으면 산란하지요. 산란이 적적할 때, 생각이 가라앉아서 적적할 때, 고요할 때, 생각이 고요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해질수록 나는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이것. 이것이 나의 본질이다 이거죠. 이것을 진면목이라고. 진짜 면목, 진짜 얼굴.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하면 온갖 것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들은 고요하면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 가짜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끝까지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 이 깨어있는 자기 의식인데 제가 지금은 말로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은 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의식이구나 하면 그것이 생각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시네. 제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의식이라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깨어있는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할 수 없이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의식을 말하는구나 할 때 그 의식은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의식이구나 이러면 그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이미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 방면에서 대가가 되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가 틀려면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10년, 20년을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방면에 대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상만 알고 살다가 본질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져서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에 한눈 팔리는 습관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걸 바꾸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마냥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령은 있는 거예요. 요령은 지금 여러분 이 근본 질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령은 만 시간을 압축해서 줄이려면 1만 시간을 압축해서 줄이려면 집중이라는 우리 도구가 있어요. 인간한테는 집중의 능력이 있어요. 이 집중은 퀀텀 점프를 만들어내요. 비약적인 발전을 1만 시간을 팍 줄이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근본 질문.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 안 하면 보통 사람은 생각을 안 하면 멍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멍 때리게 됩니다. 멍 때릴 때 생각 없죠. 그러나 질문 계속 하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본 질문에 집중한다. 본질에 집중한다. 이 말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어디 가서
폼 잡고 앉아야만 집중이 됩니까? 아니죠. 정말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상은 안다고요. 현상은 피장파장이라고요. 다 안다고요. 근데 본질은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한다면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은 1만 시간을 압축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공부는 제가 이렇게 다 풀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 낮은 공부예요. 이렇게 말로 다 푸는 것은 수준 낮은 공부예요. 진짜 공부는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할 일 다 했거든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이 질문을 제가 풀까요? 여러분이 풀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선생의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생은 뭘 해야 되죠?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시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음식을 다 해가지고 드시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결국 먹는 거는 본인이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본질을 먹어야 돼요. 본질을. 현상은 이렇게 너무 잘 알아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알게 되면 현상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질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본질을 몰라. 항상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항상 지금 여기의 이 의식,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본 질문을 제가 소개하면 저는 밥값했어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지극정성껏 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대신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이 문제에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자, 지금도 제 말 들으시죠? 지금도 제 말 들리시죠? 무엇이 들어요? 의식하면 그게 생각이라고요. 의식하면 그게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 하신 의식이란 말은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누구일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듣죠? 듣는 게 뭐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지금 우리가 왜 모르는가? 왜 지금 여기 의식을 왜 모르는가? 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생각이 막혀가지고 굳어졌어요. 생각의 벽은 뭐냐면 고정관념. 여러분,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벽이 되어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심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생각이 벽이 되어서 막혀 있고 일반인들은 생각의 벽에 막힌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의 벽을 탁 무너져서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호 하잖아요. 그 기분 아시겠습니까? 이 생각의 벽이 무너질 때 야호예요. 맹자님은 이거를 호연직이라고. 호연직이 아시죠? 그죠?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툭 트인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트여 있고 햇살이 내리쬐는데 산천은 쫙 펼쳐져 있고 그 통쾌한 감정 그게 생각의 벽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이것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모든 다른 공부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공부는 현상에 대한 공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본질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된다. 생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일, 생사 1대4. 이것도 생각의 벽에 막히면 못 풀지만 뚫으면 풀리는 거예요. 오늘 5강의 시작은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5강에서 지금까지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만 들으면 본질은 의식이구나. 그거는 알아듣는다 이거죠. 알아들었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은 것을 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의식이구나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의식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도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우리의 이것. 근데 이것을 이해만 하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체험하면 이 체험은 생각을 굴복시켜요. 이게 핵심이에요. 의식을 체험을 해야 생각을 굴복시켜요. 그래서 의식이 주인이 되고 생각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 뒤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주인이고 의식은 멍청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자는 거예요. 주객을, 주인과 손님 혹은 주인과 하인을 바로잡자. 체험만이 생각의 습관을 이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5강은 한번 쭉 복습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1, 2, 3, 4강에서 여러분께서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의식이구나 하는 걸 제가 오늘 또 깨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입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생각의 습관을 이깁니다. 여기가 또 이해되시죠? 또 공부하십시다. 감사합니다.